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좀 갖다 드렸는데요.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국대 떡볶이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 제가 이거를 또 왜 또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하느냐. 뭐 정무위 국감이 조금 뭐 밋밋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거 배달하느라고 또 번거로웠습니다. 진짜 민심은 주권자의 이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연상시키는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무리 친여 매체를 총동원해서 반대 시위를 띄워봐야 단체 데모를 넘어선 황제 데모 수준입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총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10월 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정치부회를 마치면서 토요일에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북미 실무협상이 노딜로 끝났는데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사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가 코멘트를 했는데요. 아직은 평가하기가 이르다. 대화의 문이 닫힌 건 아니고 추후 추가 실무 협상에 잡히는 걸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잘 다녀왔어요? 예. 정말이에요? 잘 다녀왔어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네, 더 열심히 일해요. 네, 양 반장. 그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이제 바른미래당의 러브콜이 많았잖아요. 근데 귀국이 아니라 미국행을 택했네요.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처음 독일로 출국할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글쎄 말이에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일단 복귀 시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해하고 글쎄요, 있습니다. 뭐 우주라도 가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계속 기다려 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실 어떤 상임이든 사실상 조국 국감처럼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를 꼽자면 역시 법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대검 국감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오늘 조국 장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건건히 충돌하고 있고요. 야당은 가족 사기단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고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바로 짚어보고요. 지난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를 포함해서 광장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저희가 영상에서 잠깐 발언을 들어봤지만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 사회 분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렇게 과도한 갈등 또 자중할 때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장외 정치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이 나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께 감사한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뒤집어 말하면 대의 정치로 상징되는 게 국회잖아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그 여야 5당이 당대표가 모이는 정치 협상 회의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따가 신반장 발제 또 고반장 발제 때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고요. 검찰 개혁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노딜로 끝난 북미 실무협상 후폭풍과 오늘 국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가족 사기단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조 장관을 비난했고 정부 여당이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정감사 내용과 검찰개혁 관련한 속보 내용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상임위 상황을 보니까요, 최 반장 정말 곳곳에서 다 충돌을 했는데, 근데 법사위는 왜 없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법사위가 이 모든 상임위의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오늘 대법원 국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상원이라고는 하는데 네. 정치부에 대해서 상원 아무래도 국장한테 가기 위해서는 저를 거쳐야 하는 좀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법사위를 혹시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네, 상원인 법사위를 제가 하겠다라고 네. 해서 나머지는 신반장이 하고 제가 법사위를 한 겁니다. 자, 오늘도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지만 이 다정의 상원은 법사위 하나만 또 팠습니다. 자, 서울, 수원, 고검 그리고 서울 내 5개 지검 등 모두 11개 검찰청이 피감 기관이었지만 이 법사위원들도요 하나만 팠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아무래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때문인데요. 통상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잘합니다. 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 할 겁니다라는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나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없다는 걸 두고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건데 업무보고에서 그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짐작한 대로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저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재 빨리 하십시오. 난중 질의 시간을 통해서 관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본격적인 질의 시각 전부터 신경전 치열했는데요. 야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 그리고 투입된 수사관 등과 같은 자료와 또 검찰이 협박을 당한 사례 등을 제출하라며 기선 제압에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소 격한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 표현만큼은 철회하시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본격적인 질의에서 먼저 쟁점이 된 건 피의사실 유포 의혹입니다. 자, 여당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과거 정치 검찰의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자택 압수수색 때 이 조국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또 어떻게 한국당 의원에게 들어갈 수 있었냐며 검찰이 야당 의원과 내통한 것이라고 이어서 잇따라 주장하고 있죠.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데 야당 의원한테 보고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당은 검찰의 기수 문화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발탁으로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검찰총장
5기수를 건너뛰고 검찰 수상 자리에 올랐죠. 자, 이후 동기들이 주요 보직에 포진되면서 소위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해석 나왔는데, 자, 오늘 국감장에 나온 검사장만 해도 11명 가운데 6명이 윤석열 총장과 동기입니다. 더 정확하게요, 오늘 국감장 내 연수원 23기 총 7명인데요. 한 사람은 바로 위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특정 야당의 의원님, 23기인 의원님께 계속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 23기간에 모종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3기 동기들을 제가 보거나 연락을 한 기억도 없고, 만난 게 검사장 되고 나가서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검사로부터 그런 거 받은 적이 없고요. 자, 여야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상반된 이유로 검찰을 질책했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과잉을, 그리고 한국당은 부실, 또 봐주기 수사라고 말입니다. 자, 여당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이 왜 특수부로 옮겨졌냐며 그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 조 장관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8월 27일 날 압수수색이 30곳 들어갔어요. 자, 이게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청문 일정을 뒤바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결정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결정은 아니에요. 저희는 수사 상황을 보고 어떤 사실과 증거를 따라서 판단을 했고, 수사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압수수색 결정은 우리 지검장님 책임하에서 결정한 겁니까? 충분히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우선 이것부터 좀 보시면요. 이 주말 사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딸이 서울대 인턴십에 참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있다라고 밝혔죠. 자,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사형제도를 주제로 한 학교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조국 장관도 이렇게 패널로 참석한 걸 보이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청석을 보면요, 안경을 쓴 한 여성이 앉아 있고요. 옆 얼굴이 잠깐 영상에 잡힙니다. 정 교수 측은 바로 이 여성이 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영상은 검찰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여성 누군지 확인했습니까? 자, 제가 듣기로는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수사상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과학적인 검증 기법을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3 차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구체적인 수사 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방어를, 야당은 공격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국감, 자, 이렇게 여야가 뒤바뀐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같은 모습에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하는 일이 어떤 정당에게 도움이 되면 박수치고, 도움이 안 되면 공격하고, 근래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어떤 정당이 난리를 치고 또 어떤 정당이 박수를 치고, 우리 조국 장관 수사 때는 어떤 정당이 박수치고 어떤 정당이 난리치고, 창피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대전 벌어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입니다. 네,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맞붙을 거로 예상은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요,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들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좀 비판했죠. 네,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고발장이 8월 19일 접수가 됐고 압수수색을 27일에 했다면서 내사를 하지 않고서 이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언론에 의혹들이 보도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한마디로 착수를 한 건가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도 살펴보고 그래서 이 사건도 처음에 형사 일부로 배당을 했던 것이 아니 그러니까 예. 방금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살펴봤다고 하셨죠. 지금 그렇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죠? 저도 보았고 예. 여러 검사들도 그게 다 보고 내사잖아요. 내사라는 아니, 게 내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그 사건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거 이게 내사 아닙니까? 네, 검찰의 피해 사실 공표 문제도 법제화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던 민주당은 이 조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발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출처인 언론 보도를 지적하면서 직위나 실명 없이 쏟아지는 보도가 불법,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배성범 지검장은 이 수사팀에서 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배 지검장은 이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이 차장이 직접 검사와 수사관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했고 이 최근에 나오는 보도 중에 오보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하고 정상적인 공부 활동에도 지장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오보가 있어도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이군요. 자,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한국당의 정점식 의원은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이 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라면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아들이 수사를 당하는 이 불행을 겪었지만 수사를 비난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경우 과거 민주당의 태도에 비춰보면 현재 이것을 문제 삼는 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이 박채윤 씨 간의 이 명품 가방 그 녹취가 공개됐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신이 나서 논평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이제와 검찰을 공격하는 건 검찰 개혁을 빙자한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알았어요. 아니 무슨 말을 중간에 뭐 하려다 말아가지고. 아니 제가 휴가 끝나고 와가지고 힘들죠. 힘들죠. 휴가 때 잘 놀았던 근데 모양이네요. 국장 바로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가만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국장도- 오랜만에 봐서 양반장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국장도 지금 네. 타이밍을 좀 놓치셨죠? 네, 맞아요. 좋아요. 서로 실수한 거죠? 알았어요. 네. 넘어갑시다. 빨리 1대1로 넘어갑시다. 빨리 하세요. 예, 피장파장. 자, 이에 앞서서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 심사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연기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영장 심사 원래 내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측이 이 신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이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내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조 씨의 예정대로 신문기일이 연기가 된다면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사가 장기화될 거라는 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이 동생인 조 씨에게 넘기기 위해서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앞서 전달책인 두 사람은 또 구속이 된 바 있죠. 또 아울러 조 씨는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해서요. 검찰이 이런 제도가 있군요. 피고인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면서요? 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진 지목된 이 조 씨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씨가 아내 이모 씨와의 구치소에서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가 이 씨에게 코링크 설립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준 의혹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또한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접견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 씨 재판부에 변호인 외의 사람은 만나지 못하도록 접견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검찰은 조 씨의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익명 처리를 해서 오늘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행보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서요.
이른 시일 내에 개혁을 완수하겠다,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앞서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한 모든 직접수사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한 특수부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더 강도가 높은 내용이고요. 자, 이에 대한 조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한 법무부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안 내놨는데 장관께서 특수부 수사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권고 검토할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이요, 앞서 특수부 축소 또 공개 소환 금지에 이어서 오늘 3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심야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면서요. 예, 오후 9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는요, 이 심야 조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심야 조사 기준 시각 자정이고요. 예외 사유는 조사 대상 측의 동의입니다. 자, 대검은 이 기준 시각을 오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당기고 예외 사유는 조사 대상 측의 서면 요청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다만 이 공소시효, 체포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 또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자, 앞서 이 검찰이 특수부 축소안을 내놓자 이 법무부가 또 미흡하다면서 더 강도 높은 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또 파견검사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는 등 소위 검찰개혁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마치 주도권 싸움을 듯한 모양새가 펼쳐졌었는데, 자, 이번 방금 말한 이 9시를 기준으로 하는 심야조사 폐지안에 대해서도 법무부 혹은 여당이 또 어떤 평가를 내릴지, 또 아니면 또 더 개선된 방안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후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속보가 더 나올 거니까 저희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조국 수사의 여과잉 수사, 야수사 외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국론 분열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문 대통령 발언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 관련 속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전임 대통령의 탄핵 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에서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국민이 받은 상처를 보듬고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모두 국민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에 모두가 놀랐죠. 그리고 30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공개 지시했죠. 자, 그리고 개천절에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역시나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요.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서초동 집회가 있었고요. 오늘 3주 만에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도 했는데요. 다만 지나친 정쟁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죠.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또 법무부와 검찰은 법 개정 외의 부분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화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주말간 열린 북미 간 실무 협상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좀 돌려보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결렬됐습니다. 비핵화와 그에 대한 보상,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생각이 달랐던 양측에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하노이 노딜 이후 벌써 7개월, 돌파구를 찾는 듯했던 북미 관계는 또다시 안개 속입니다.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수석 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ICBM 시험 발사를 할지 말지도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며 모든 책임을 미국에 돌렸는데요. 자, 미국 측의 비건 대표는 김 대사가 협상장을 떠난 뒤 아주 피곤한 듯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후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찾아서 관계자들끼리 저녁을 먹기도 했고요. 또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자들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자, 대신 워싱턴에서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선 북한의 논평이 8시간 반 동안 이뤄진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고 북한 협상팀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진전을 이룰 새로운 구상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은 2주 후에 다시 실무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인데요. 북측은 말 그대로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판문점 회동 이후 100일이 되도록 셈법이 없는데 2주 동안에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라고 되려 반문했습니다. 결렬 직후에 했던 브리핑 때보다 더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회담이 진행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 측에 달려있고 또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다시 회담 장소에 나오실 의욕이 있으십니까? 미국 측에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매우 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욕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네, 역스럽다는 역겹다라는 뜻의 북한 단어입니다. 이번 회담의 실망감이 상당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반면 또 일각에서는 의도된 결렬, 또 의도된 비난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협상에 판을 깰 생각은 없는 북한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협상이 끝나고 30분 후에 대사관에 도착해서 바로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다. 그렇다면은 점심때 이미 적절하게 이 기회를 봐서 이 판은 결렬 형식으로 보고 돌아오라 하는 지시가 평양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는가. 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지에서 비슷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협상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술의 위험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더 많은 무기 실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화가 난 북한에게 더 많은 무기 시험을 할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신경전을 펼칠 경우 북미 대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 협상의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이 실무회담 결렬에 대해서 가타부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추가 내부 고발까지 나오면서 이 탄핵 위기에 몰린 터라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깊은 대립의 골 빠져선 안 돼. 검찰개혁 속도 내야로 잡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제목에도 잡혔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여러 가지 함축된 그런 메시지라고 해석은 되는데 특히 이제 지난 한 주간 서초동 광화문 집회를 다 지켜본 이후에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심 또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크게 핵심적인 좀 메시지를 골라보자면요. 더 이상 지나친 대립의 골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검찰개혁은 시급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이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이 깊은 대립의 글로 빠져들거나 이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또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내놨는데 역시 오늘 발언도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이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를 하고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이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을 우려한 듯한 발언도 또 이어졌는데요. 이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도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도 유념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정치와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이미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절차대로 이제 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을 무슨 보관이 있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오늘 민생 관련 메시지도 나왔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 피해가 컸고 이재민도 적지 않다면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의 응급 복구도 행정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또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서 정부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최우선 과제는 다른 지역, 특히 남쪽으로 확산을 막는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넘어 전량을 수매 비축하는 등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감염 경로 중에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접경 지역 방제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군 사령부와의 협의와 북측에 대한 통보 절차를 거쳐 DMZ를 포함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 전 접경 지역에 군 헬기 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양동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과 생계 안정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네, 자 북미 협상과 관련한 따로 언급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까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일단 청와대 기류는 만나서 대화를 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쪽이고 앞으로 이제 대화와 협상을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비건 대표를 만나러 직접 미국으로 갔다면서요? 네, 북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했었죠. 스티븐 비건 대표와 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측 수석대표도 합류를 해서 한미일 협의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자, 일단 기본 목적은 지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또 일각에서 불거지는 한국 패싱론을 차단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이 북한이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계속해서 협상 중재자 포지션을 지켜가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북한 어선하고요,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일단 뭐 NHK 보도인데요. 오늘 오전 9시쯤 동해 이 대화 퇴어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북한 대형 어선 또 일본 수산청 어업 단속선 충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북한 어선이 침몰을 했는데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한 20여 명 정도였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장에 순시선을 보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오후 1시까지 10명 정도가 구조됐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 구조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거기가 소위 황금 어장으로 불리는 지역이라면서요? 네, 거기가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북한 그래요? 어선들이 또 조업을 많이 하러 오고 또 북일 간 갈등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현장은 이시카와현 노도반도에서 북서쪽으로 한 35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이의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일본의 수산청은 북한 어선이 일본 어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이 먼저 부딪혔는지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충돌이 있었는데 이때는 북한 측 선방이 소총으로 무장을 한 채 일본의 어업 단속선 30m까지 접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북한은 우리 영해에서 즉시 퇴각하라 이렇게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는 계속해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한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 대상이 수사 주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붙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욕설이네요. 병 X 같은 게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듣기 싫으면 귀 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말 논란이 지금 불거졌고요. 아마 법사위에서 상당히 고성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상이에요. 예, 조금 지난 상황인데요. 그래요? 여상규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실 위원장은 사회권만 있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은 그래요? 없잖아요. 전 지금 보고 받았는데. 관련을 네. 현장에 있는 기자가 국장한테 느끼한 것 같은데 제가 상원이니까 저를 거쳐서 이렇게 알았어요. 하려고 얼마 했던 안 되긴 것 한 거죠? 같습니다. 예. 아주 얼마 안 된 거죠? 네,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예.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 개혁, 시급 절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곧 귀국할 거란 관측이 많았던 안철수 전 의원이 돌연 미국행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 거죠. 국내 정치 상황과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을 결심한 유승민 의원의 러브콜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는데요. 유 의원은 계속 기다리겠다. 안 전 의원의 동참을 오늘도 촉구했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 지난해 9월이었죠.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1년 정도 있다가 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10월입니다. 지났죠. 자, 안 전 의원 귀국 대신에 다들 뭐 보셨겠지만 이 마라톤 관련한 책을 발간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다들 이제 뭐 슬슬 돌아오려나 보다 했죠. 자, 마침 바른미래당 상황이 지금 들썩들썩 일촉즉발이기도 하고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도 올컨이 잘 됐다 하면서 이렇게 구애를 했던 겁니다. 직접 연락을 하고 직접 의사를 묻고 그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안 전 의원이 SNS에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10월 1일부터 독일을 떠나서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한 거죠. 자, 이 스탠포드대에는 그 딸 설희 씨가 지금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2012년 대선 직후에도 갔었던 곳인데 자, 이번에도 또 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유럽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했습니다. 이젠 미국에서 이를 현실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자, 오매불망 안 전 의원의 합류만 기다렸던 유승민 의원 애초 미국으로 다시 간다는 얘기
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 전혀 전해 듣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죠. 자신의 러브콜에 대한 회신이기도 했던 셈인데 자, 적잖이 실망한 눈치입니다. 이렇게요. 미국 가는 거야, 그거야 본래 있었던 계획 같고 안 대표 뜻이 중요한 거니까 안 대표 뜻을 기다려보죠. 뭐. 예. 자, 하지만 언제까지 안 전 의원만 기다릴 수는 없는 법. 유 의원은 탈당 준비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국면에서 제일 마음 급한 사람 손학규 대표겠죠. 자,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르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당 대표로서 이 분파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경고로 과연 진정이 될지는 좀 미지수로 보이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지난 주말 동안에 제 휴가 기간 동안에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초등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자유한국당, 검찰, 언론 등등 싸잡아서 비난하는 노래 부르는 동영상 바로 그겁니다. 자,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8월이었죠. 한일 간 갈등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토착 외구당이다 뭐 등등 하면서 아이들 광화문 한복판에서 노래 부르게 했던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때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그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겁니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중당에서 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 씨가 운영하는 주권당, 김은진 씨가 대표를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웃으면서 해맑은 얼굴로 장난치듯이 뭐 서겨라 서겨라 어디를 가느냐 뭐 이러질 않나. 적폐들이 한 집에 있어 윤석열, 뭐 자한당 등등 이런 동요를 메들리로 부릅니다. 아이들 얼굴 모자이크 안 했습니다. 뭐 혹시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동의했던 때문이겠죠. 자, 영상이 올라온 걸 보고 우리 길동이 뭐 기특하다, 똑 부러지네, 머리 쓰다듬어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한국당은 이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 검토 필요했다는 소식입니다. 모자이크라도 했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자, 또 하나는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됐던 검사 3명 중에 유일한 여성 검사였던 이 김모 검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 논란입니다. 자, 조 장관 일부 지지자들이 김 검사 사진을 저렇게 SNS 등에 첨부를 해놓고 차마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는 힘든 내용의 외모 비하, 성적 비하, 욕설, 심지어 뭐 동료 검사인 남편의 신상까지 털어서 비난을 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죠. 심지어 한 네티즌은요, 임은정 검사와 김 검사 사진을 저렇게 나란히 배치를 해놓고 누가 더 예쁜가요? 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자, 아직 김 검사가 이들 네티즌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요, 이거 걸면 무조건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었죠.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헌정력 사상 검찰 대검이고 또 경찰청이고 이 현장 국감을 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로 제출한 그 고발장을 덥석받는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 이재정이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버릇이라니요? 동료 의원이 질의하니 끊으세요. 네. 아니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그 순간에 왜 끼어듭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청장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버릇이란 말은 사과하세요. 참 행편없이 여러분들 내란 선동은 지금 사과 안 하고 있죠. 자, 참고로 이 두 의원 간의 나이 차이는 16살 차이입니다. 자, 이게 지난 금요일 국감 상황인데요. 일단 김성태 의원은 추가적으로 뭐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정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쯤 김성태 의원도 후회하고 있을 걸로 본다라고 말했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일단 김성태 의원 뭐 요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신경이 날카로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하여간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미국으로 건너갔겠네요. 네, 지금 이미 건너가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체류 기한은 한 1년 정도 잡아놨는데 그렇다면 내년 총선을 훌쩍 넘긴 시점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 측근에 따르면 영구 진척 속도에 따라서 귀국 시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총선 전에 귀국할 가능성 열어둔 거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들어오는 건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정리된 후에 오겠다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유승민계 내부에서는요, 이 밥상을 다 차려놓은 뒤 늦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냐라면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철수 전 의원으로서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번에 낸 그 저서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대목도 나옵니다. 이 주변의 기대와 응원에 신경을 쓰다가 나만의 속도를 잃어버리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 이 마라톤을 하면서 깨닫는다. 나만의 속도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라고 말이죠. 네, 아무튼 이번에는 고민이 좀 짙어 보이네요, 고 반장. 네, 유승민 의원과 함께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깔려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자, 지금 바른미래당 자체가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합작품인데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분당 자체는 속도를 내는 분위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지만 손 대표 측에 섰던 문병호 최고위원조차 오늘 분당은 현실화됐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시대 정신에 맞는 길을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개사해 부르게 한 아까 주권 방송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게시물을 내렸나요? 그냥 있나요? 아직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일단 보도가 나간 뒤로 여기저기서 그 영상을 좀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23만 회 조회수가 기록이 돼 있던데요. 일단 비난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아이들을 학대한다, 정치 선동에 내몰았다, 애들이 나중에 커서 이 영상 보면 부모 원망할 거다 등등. 물론 애들 얘기 틀린 거 없다라는 찬성 댓글도 있지만요. 그렇게 크게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다른 정당 쪽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아이들을 앞세운 정치 선전 활동이다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판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 가장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진영 논리를 넘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른들의 인면수심적인 범죄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 또 법적 조치는 물론 제도적 조치도 고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영상 제작자 등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인터뷰가 실렸는데 다른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하던 그런 얘기였고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는 장면이 논란이 됐잖아요. 관련한 해명도 했다면서요? 네, 일단 보통 그런 공개된 행사에서 헌금을 대놓고 걷는 경우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자, 바로 그 장면 하나로 순수 대중 집회가 종교 행사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만 자, 집회 말미에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다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바 있죠. 네, 그러니까 해명 내용은 뭐예요, 최 반장? 자, 이런 집회를 한번 하려면 한 20억에서 40억 원이 든다는 건데요. 이 우파는 경제적으로 좌파보다 낫지만 이 공동체를 위한 행사에는 또 돈을 안 낸다라는 겁니다. 전날 현장에서 이 헌금으로 들어온 돈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사 진행비의 10분의 1도 안 됐다는 게 전 목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전 목사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동 및 공동 폭행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막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역시 이제 그 부분도 일종의 막말이라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옮기지는 않겠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돌연 미국행, 유승민 우주라도 가겠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봤는데요. 다른 상임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 관련 공방이 벌어지긴 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감사가 돼버렸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관련이 있는 상임위이건 없는 상임위이건 너도 나도 조국 장관 이야기만 하는 씁쓸한 풍경이 곳곳에서 벌어졌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오늘 지난주 국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정감사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생 국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지금까지 만사 조국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조차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쟁으로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한다고 진실이 과연 없어지겠습니까? 남아있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더 이상 조국 물타기로 진행 방해를 하지 말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감사 그만하고 국정감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국감 내내 조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 감사라 할 정도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에 국정감사의 본연의 역할을 좀 해달라 당부 아닌 당부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들 지난주와 달리 조국 장관 언급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른바 조국감사에 몰두할 때 정책감사에 집중하면서 눈에 띄었던 환경노동이 오늘은 기상청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부족한 예보 능력을 지적했습니다. 국민 운성이 제일 높은 데가 기상청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제일 큰 이유는 예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죠? 예. 예보고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보의 기본은 간첩과 이 사람 인력의 부분이고 말씀하신 그 모델의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보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거. 그럼 그 보강을 하려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상청 직원들의 어떤 수준이나 근무 태도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나태해짐에 따라서 이런 부실 관측과 오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른바 갑분떡, 갑자기 분위기 떡볶이가 등장했습니다. 요즘 이래저래 논란이 된 한 체인 업체의 떡볶이를 김진태 의원이 갖고 온 건데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아, 좋아, 다행입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지금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국대 떡볶이. 저도 이거 배달하느라고 또 번거로웠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떡볶이의 재료가 몇 가지인지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품목을 공개하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저희가 가맹법 관련한 이슈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품목에 대한 평균 가격을 공개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재료 품목과 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지적하기 위해서 떡볶이를 직접 가져온 건데, 자, 굳이 해당 업체 떡볶이를 가져온 이유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업체 떡볶이를 직접 먹고 인증사진까지 올린 바 있죠. 자, 아무튼 질의를 마친 뒤에 이 떡볶이를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하더군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서 먹어. 네, 아마 의원실 관계자로 추정이 되는데 저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떡볶이는 이 부르면 맛이 덜할 수도 있을까 봐 그랬을까요? 빨리 가서 먹으라 이렇게 말도 했네요. 자, 그리고 이 행안위에서는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학생들이 소방관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따끔한 질책도 해야 하는 국감장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제가 함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존경한다는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를 돕는 일, 소방관 아저씨 존경합니다. 소방관으로 삼행시를 적어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님들, 방방곡곡 저희를 위해 일해주셔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꼭 국가직 전환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국감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국회에서 오늘 초월의 오찬 모임이 열렸습니다. 초월에 이제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정례 모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모임 한 사람이 안 보이죠.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한 건데요. 그동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적은 꽤 많았는데 자, 이해찬 대표가 먼저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은 건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불참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회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자, 아무튼 초월회 주최한 문희상 의장은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당신날에 주례하고 신부는 왔는데 신랑만 빠진 주장에서 많이 도전합니다. 네, 중요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문희상 회장은 사법개혁안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서초동도 민심이며 강화문도 민심입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네, 초월회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해찬 대표 정쟁의 장으로 변질, 초월회 불참. 네,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국회 상임위 소식도 있는데 이제 문체위,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요 지난번 광화문 집회 관련한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예, 오늘 문화재청 그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 지난 이 보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광화문 집회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문화재가 훼손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오늘 이 사적을 집회 참석자들이 사적을 훼손했다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 훼손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면 고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 광화문 그러면 사적이 뭐냐? 광화문 고종 어극 49년 친경 기념비라고 하네요. 저도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 국장은 아세요? 대충 좀 알아요. 예전에 제가 문화부장 지금 막 찾아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전에 이제 막 약속 잡았을 때 그 앞에서 만나자 이런. 제가 정치가 하기 전에 문화부장을 했어요. 조금 알아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정재숙 청장은요 집회 당일에도 출입금지 경고음이 울린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 종로경찰서와 함께 이 확인 중에 있고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 그 주변을 둘러싼 보호막의 높이도 더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화재청 국감에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또 이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고궁 입장료가 지나치게 낮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상호 의원은요, 고궁 관광이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 같은데 입장료가 14년째 동결돼 있다면서 지나친 저가 정책으로 우리 유적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경복궁 입장료가 3,000원인데 반해 영국 버킹엄 궁전은 26,600원, 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23,900원, 태국 방콕 왕궁은 19,000원 입장료를 각각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무위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는 고객들이 쓰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항공사들이 그간 항공 마일리지 서비스를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지만 마일리지를 신용카드사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익사업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네,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대통령 치매 관련 발언, 야당 의원의 발언으로 파행을 겪었잖아요. 오늘은 정책 질의가 진행 중이라면서요? 네, 오늘은 이 식약처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 또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윤일규 의원은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2번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만 16만 700여 명이고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이상 투약받은 사람도 약 7천 명이라면서 관리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요, 프로포폴이 동물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동물병원은 질병 코드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있다면서 주사약에 바코드가 아니라 RFID, 이 무선인식 칩을 심어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어떻겠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의료 쇼핑 환자 방치하는 이 관련법, 이
의료 쇼핑 환자를 방지하는 이 관련법을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에서는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의 부실 점검 관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예상대로 탈원전,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도 일부 오갔는데요. 탈원전 관련 공방은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등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이 추산한 손실 규모를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 원이 이 허공에 날아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라면서 이 경제적 손실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 대표들의 모임을 저희가 이제 초월회라고 부르잖아요. 당을 초월한 그런 모임이란 뜻인데 오늘 초월회가 열렸잖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여당 대표들의 모임이요? 여야. 예. 여당이라고 했어요? 예. 미안해요. 야를 빼먹으셨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힘들죠. 휴가 갔다 오니까 좀 신경이 날카롭죠. 예, 좀 네, 알았어요. 좀 날카로우시네요. 예. 좀 역스럽네요. 예, 좋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모임에 이해찬 대표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요. 그래요? 안 나왔어요? 오늘 불참했죠? 오늘 안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모임에 이제 각 당 대표들, 일단 이해찬 대표를 제외한 각 당 대표들 참여하는 했는데 아무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 협상 회의를 만들자라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 정치 개혁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기구에서 논의하자 이런 거죠. 자, 한민숙 국회 대변인은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불참은 했지만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흔쾌하게 수용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협상회의는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기본적으로 참석 대상이고요. 사안별로 실무 협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전체 회의 이외에 수시로 양자회의 등도 개최한다는 방침인데요. 첫 번째 회의는 오는 13일 이 문희상 의장의 해외 출장 전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제목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해찬 초월의 불참, 정쟁 위한 성토의 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뭐래더라? 맞아.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똑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춘재로 특정되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살인의 추억 보셨습니다. 주인공인 박두만 형사가 미치도록 잡고 싶던 용의자가 드디어 30여 년 만에 포착됐는데요. 그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최근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건,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입니다. 1988년 9월 16일 아침 6시 50분경에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당시 13살이었던 박 모양이 성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드러난 특유의 수법은 보이지 않았지만 화성에서 일어난 성폭행 피살 사건이라서 8차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채모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고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혈액형이 B형, 채모에 다량의 티타늄이 함유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기계 수리공인 윤 씨가 체포됐고 재판부는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춘재가 자신이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인 윤모 씨는 지난 2003년 한 주간지와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맞아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8차 사건도 자기는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너무 당당하게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수사 과정에 자백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당했는지를 물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제가 돈 떴고 빽돈 놈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었나, 뭐 억울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뭐 수사해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 쪽에서는 전혀 일부의 가치도 없는 걔가 정말 이상한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윤 씨가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2심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고 3심도 1심,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윤 씨 측은 여전히 경찰이 잠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던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의 정확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 증거로 채택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같은 음식을 먹거나 유사한 환경에 사는 사람이면 성분이 비슷하게 검출될 수 있다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과수 유전자 분석과장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로 한 명이 추려졌는데 그게 잘못될 확률은 지극히 낮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형사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8차 사건의 현장 증거물인 정액과 음모 등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B형이었다. 피해자가 숨진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8차 사건 등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규명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사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억울한 분이 있으면 해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춘재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인지 명백한 진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장외 집회에 관한 입장을 내놨죠.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내일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론 분열 시각에 대해서 추가 입장이 나올지 또 대책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 관련 속보 회의 때 다루겠습니다. 내일도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장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공산이 큽니다. 기타 이슈로는요,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최근 민부론이란 경제 구상을 내놓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내일은 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이 사과했다면서요? 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내일 같이 한번 다뤄보죠. 뭐.